안녕하세요. 유펜솔루션 한지혜, 황정진입니다. 기업들, 특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은 무엇을 가장 궁금해할까요? 바로 소비자 혹은 유저들이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고 만족하시고 계시는지, 그게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흔히 볼 수 있었던 설문조사도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은 설문조사가 아닌 웹크롤링을 사용해 고객들의 목소리를 수집할 수 있는 고객 리뷰 크롤링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수집된 고객들의 목소리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위해 유펜솔루션 김재훈 대표님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펜솔루션 대표 김재훈입니다.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표님, 앞서 말씀드린 설문조사 같은 다른 방법들에 비해 고객 리뷰 크롤링이 갖는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크롤링과 그리고 설문조사 비교를 통해서 크롤링이 어떤 게 좋은지를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설문조사가 뭐 좋긴 하지만 그것도 또 단점이 있거든요. 그 단점들부터 먼저 좀 얘기를 해보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데이터의 왜곡 부분인데, 설문조사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설문조사의 응답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은 집중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제대로 된 답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 데이터의 왜곡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질문 문항과 그리고 그 선택지가 모호한 경우에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기가 또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예를 들어 설문 문항이 이래요. 일주일에 학교를 몇 번 가십니까? 라고 하고 이제 선택지가 주 1회, 주 3회, 주 5회 그 이상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건 사람마다 답변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시험 기간에는 뭐 주 5회 이상도 갈 수도 있을 거고, 일반 학기일 경우에는 주 1회만 가거나 뭐 수업이 있을 때는 뭐 주 3회 가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질문 문항과 선택지가 모호한 경우에는 또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문항을 짤 때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짜야 된다는 거죠. 뭐 질문을 할 때 시험 기간 동안에는 학교를 몇 번을 가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문항을 만들어야 이제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런 문제는 항상 그 설문조사 리서치 회사들한테 있어 왔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렇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에 왜곡이 생겨서 이 설문조사 데이터를 좀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뭐 기관과 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게 데이터의 왜곡에 대한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의 양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예측 결과를 제대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양이 많아야 되는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받는 응답 데이터가 과연 몇 건이나 될까?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최근에 각 당의 그 경선 후보들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 결과가 그 언론을 통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 밑에 보면 응답자 수 뭐 1000명, 보통 한 1000명 내외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근데 각 당에 등록되어 있는 투표권을 가진 유권자의 수가 과연 1000명밖에 안 될까?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1000명을 훨씬 상회할 텐데,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한 수만 명, 많으면 한 수십만 명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고작 1000명의 응답자가 낸 결과가 적게는 수만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의 유권자들에 대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설문조사의 두 가지 단점이 어찌 보면 크롤링이 가지는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온라인 상에 있는 이런 리뷰들은 사람들이 꾸밈 없이 가감 없이 의견을 남기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온라인상의 데이터를 또 100% 신뢰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이 사람의 흔적들을 온라인상에서 찾아보면 이 사람은 악의적으로 댓글을 달고 있다, 리뷰를 남기고 있다는 걸 기술적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왜곡된 정보들을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걸러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설문조사보다는 온라인상에 있는 리뷰들이 좀 더 신뢰성이 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웹크롤링을 통한 온라인 데이터 수집은 간단하게 생각해도 되게 많이 수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어떤 특정된 사이트에 가면은 그 해당 이슈, 해당 뭐 상품에 대해서 달려있는 댓글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뭐 그런 것들을 수집해서 활용하다 보면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또 정확성이 높은
결과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이제 크롤링을 통한 온라인 데이터 수집이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런 장점들 때문에 기업들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주로 어떤 리뷰 이제 요청 사례들이 있을까요? 제 기억으로는 리뷰 수집 건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문득 드는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땡땡전자에서 이제 만든 그 휴대폰이에요. 여기는 이제 글로벌 기업이고요. 이 회사가 요청했던 게 본 출시를 앞두고 이제 제품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를 고객들의 리뷰를 이제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 대중들에게 그냥 뿌리지는 않고 이 소수의 베타 출시 제품을 그 몇몇 인플루언서들한테 줘요. 그러면 그 인플루언서들은 예를 들면 유튜버에서 전자제품에 대한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드는 유튜버들, 뭐 구독자 수가 1000만 명이 넘어가는 유튜버들한테 이제 주고 그 유튜버가 사용하는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럼 그 영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댓글에는 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을 거예요. 이 제품에 대한 기대하는 것들이 담겨 있겠죠. 뭐 제품의 개선, 그리고 뭐 이런 기능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디자인이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다양한 어떤 기대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그 휴대폰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본 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이러한 정보들을 다 알아야지만 본 출시 제품 전에 반영을 해서 이제 본 출시 제품에 그게 적용된 제품들이 나오게 될 텐데 만약에 이런 베타 출시 제품에 대한 어떤 고객들의 리뷰 정보를 모르고 그냥 본 출시 제품으로 바로 나와서 혹여나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베타 출시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리뷰 반응을 수집하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뭐 영어, 한국어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각국의 언어들의 리뷰들을 다 수집을 해서 분석한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고요. 이 기업의 사례에서는 저희가 수집했던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수집된 데이터가 200테라 가까이 돼요. 200테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이게 1테라를 문서로 만들어서 수직으로 세우면 에베레스트 산 정도 높이 된다고 하니까 대충 감이 오시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리뷰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본 제품 출시에 그 의견들을 다 반영해서 만들어낸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거고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이제 의뢰 리뷰 수집건은 그 소비재 제조업체들의 리뷰 수집건입니다. 소비재가 무슨 뜻이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물건들을 다 소비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제조업체들이 뭐 온라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다 이제 판매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네들 제품에 대한 리뷰들을 다 수집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집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 제품의 이제 혁신과 어떤 개선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이제 분석해서 활용하는 거죠. 최근에는 그런 사례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도 좀 생각나는 사례가 하나 떠올랐는데요. 그런 웹사이트 말고도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지금 사용되고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아이사의 경우도 거기에도 그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 식당 같은 오프라인 장소에 대한 리뷰를 해시태그를 이용해서 고객들이 많이 달고 있거든요. 그것들을 리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나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유의미할 것 같습니다. 네, 기업이나 분야에 따라서 뭐 다양할 것 같긴 하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고객 리뷰 수집 건수는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평균을 잡기가 참 쉽지 않은 게 너무 의뢰건들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의뢰를 맡기는 업체들마다 또 편차가 너무 심해서 평균 잡기가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고 기업 규모별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데이터 양이 어마어마한데 앞서 이번 질문에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처럼 글로벌 대기업은 200테라에 가까운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했는데 200테라를 다 수집하고 저장해 놓으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대기업은 좀 특징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저장한 데이터를 필요에 따라서는 불러와서 가공하고 정지하고 정지한 데이터는 또 분석하고 시각화까지 하는 이 전체의 그 과정들을 파이프라인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공정들이 지나가는 파이프라인을 다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이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양의 그 데이터를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야 되는데 대기업은 그만큼의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도 있고 또 비용도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지만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뭐 소상공인이나 뭐 소기업들은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뭐 그만한 비용을 쓸 수도 없고 지금 제품 만들기도 바쁜데 그리고 지금 뭐 다른 데 돈 들어갈 때가 많은데 그런 데 돈 쓸 데가 어디 있냐 해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기업을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한 테라 단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게 보통이고 그리고 이런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들은 10기가 맥스 한 10기가 정도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렇게 작게 데이터 분석을 이제 시작하게끔 저희가 유도를 하죠. 대기업들은 처음부터 크게 할 수 있지만 여기는 좀 작게 시작을 해서 이 작게 시작한 거에서 뭔가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조금 더 늘려서 이제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대기업은 뭐 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설문조사로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웹크롤링으로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물론 기업마다 다르겠지만 대충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까요? 설문조사로 테라만큼의 데이터를 수집한다? 엄청나게 오래 걸리겠죠. 네. 아마 한 1년 걸리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크롤링은 빠른 시간 내에 그만큼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이제 수집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으니까 크롤링을 많이 이용하시는데 이게 시간을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걸리느냐라고 말하기가 또 애매한 부분이 어떻게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냐에 따라서 1테라의 데이터를 빠르면은 뭐 1시간 내에도 끝낼 수 있고 뭐 늦게 천천히 한다 그러면은 뭐 며칠이 걸려서 또 수집할 수도 있어요. 그거의 차이가 뭐냐면 이 크롤링을 수행하는 작업들을 하는 애들을 저희는 워커라고 불러요. 많은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을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붙어서 하면 빨리 끝나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고객사가 예를 들어 저희 보고 이만큼의 데이터가 필요한데 하루에 끝내주세요라고 하면 제가 하루에 끝낼 수 있을 만큼의 워커들을 붙여요. 근데 또 고객이 한 달 내에 끝내주세요라고 하면 또 그럼 소수의 워커들을 붙여요. 이 워커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비용이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고객사가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방식인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도 병렬 구조로 하면 좀 더 빨리 끝낼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대표님 그런데 그 워커의 수를 또 너무 많이 할 경우 타겟팅하고 있는 크롤링 대상 사이트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나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네. 워커를 한 번에 많이 붙여가지고 한 번에 많은 신호들을 보내면 수집은 빨리 되지만 그만큼 해당 서버에 부하를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또 나중에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고객에게 급한 거를 알겠지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시간의 여유를 좀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서버에 부담 안 되는 선에서 저희가 워커를 구성해서 작업을 진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크롤링을 의뢰하는 목적은 결국은 그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통해 어떠한 인사이트를 도출해내고자 하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크롤링해서 데이터를 고객에게 전달드리면은 고객들은 주로 어떤 분석 툴들을 통해서 리뷰들을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얻어내고 있을까요? 네, 분석 툴들은 사실 많이 있고 또 분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저희한테 주로 이제 의뢰를 많이 시키죠, 분석까지.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고객들의 리뷰들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데에 어떤 이제 기법들을 좀 많이 적용했냐를 좀 생각해 보면 크게 3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리뷰라는 것 자체가 언어로 구성된 거잖아요. 뭐 언어로 구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해서 자연어 이제 분석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제 첫 번째가 그 감성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감성 분석은 이 글에 대해서 긍정이냐 부정이냐 혹은 중립이냐를 나눠주는 기법이에요. 그게 고객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겠죠.
고객들은 긍정에 대한 메시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부정에 대한 메시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고객 입장에서. 그걸 부정적인 이유를 알아야 그걸 개선할 테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이렇게 분석해주는 그런 분석의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감정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그걸 많이 이용하시고, 두 번째는 빈도수 분석이에요. 그 문장은 그 단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단어들은 형태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형태소 중에서도 또 명사냐, 형용사냐, 조사냐 뭐 이렇게 다 나눠질 거예요. 그런데 이 빈도수 분석을 할 때는 주로 형용사, 동사, 명사를 주로 쓰는데 어떤 단어들이 좀 많이 언급되어 나오는지를 분석해 주는 거예요. 사람이 수많은 문장의 글들을 일일이 보고 이 문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뭔지를 찾아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거를 이제 자연어 분석에서는 자동적으로 그 제일 많이 쓰인 단어를 뽑아내서 이거를 워드 클라우드라는 시각화 형태로 만들어서 고객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고객은 우리 제품에 대해서 고객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이 단어구나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쓰는 게 유사도 분석이에요. 유사도 분석이 뭐냐면 리뷰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 리뷰들도 군집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군집화라는 건 같은 혹은 비슷한 주제들끼리는 같이 모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리뷰는 외형에 대해서 언급한 거, 이 리뷰는 가격에 대해서 언급한 거, 이 리뷰는 뭐 배달에 대해서 언급한 거, 이렇게 다 나눌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자연어 분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유사도가 높은 것들끼리는 같이 모아서 이거는 어떤 카테고리다, 이거는 어떤 카테고리다, 이거는 어떤 카테고리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세 가지 분석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기법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많은 분석 툴들을 또 이용해서 이렇게 리뷰를 활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뭐 이런 산업들에서 우리의 이제 고객 리뷰 웹크롤링 서비스를 사용하면은 참 좋을 것 같다, 서비스가 더 개선될 것 같다 하는 산업들이 있으실까요? 많은데 가장 최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이제 컨텐츠가 바로 이제 유튜브 영상이죠. 이제 많이 인기가 높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는 블로그에 어떤 텍스트 형식의 어떤 글들로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올려놨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이제 다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에 이제 올린단 말이죠. 근데 이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실 분야를 딱 특정하는 것보다는 어떤 산업이나 어떤 분야에 있는 업체든 이 유튜브에 있는 그 고객의 리뷰들을 수집해서 분석하면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지고 유튜브 데이터를 좀 활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제 개인적으로 하나 추천해주고 싶은 건, 최근에 제가 이제 골프에 좀 많이 이제 빠져 있는데 제가 가입해 있는 이제 동호회 카페가 있어요. 이 카페는 가입자 수도 되게 많고 또 그 회원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또 활동을 해요. 그렇다 보니까 올라오는 게시글들이 되게 많거든요. 거기에 달리는 댓글들도 되게 많고, 그러면 골프장 입장에서는 자기 골프장에 대해서 그 방문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게 되게 유의미할 것 같은데, 그런 데이터를 어디서 확보하느냐가 사실 제일 관건이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그런 카페나 밴드나 이런 데를 가서 그 사람들이 어떤 CC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에 대한 의견들을 다 수집해서 활용하면 그 뭐 코스의 뭐 개선이나 또 운영의 개선을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또 추천 하나 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실시간으로 솔직한 리뷰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김재훈 대표님과 고객 리뷰 크롤링에 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기업이 소비자들의 진정한 니즈를 파악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진 분들이 보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사례들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